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영택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벌 특혜 인터넷 전문에 개정한 철회축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당 최일배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윤태근 부위원장,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자 공대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또 금융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과 박한진 사무총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신동아 간사, 이지우 간사 참석하셨습니다. 또 경실련에서 박상인 정책위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세영 팀장 함께해 주셨고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신 백주선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문경위원대 전지혜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업 설명은 하늘미 통역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 차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석 10일, 반대 2. 내년 그만하고 나와요. 으로 통과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법안에 대해 저는 반대 토론을 하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그말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추진하려는 이 법안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바꿔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외에 공정거래법상의 대부분의 조항들을 위반해도 산업자금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이 법 개정이 좌초되자 여당과 제1야당이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K뱅크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찰 담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K뱅크 대주주 KT는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를 착취하거나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상의 조항을 어겨도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법안입니다. 더구나 이미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킨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2달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전 국민적 비판이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시급히 다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1당과 여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도 없는 법 개정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일부 정당 지도부가 부정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국민들이 언제 정당 지도부에 입법권을 부여했습니까?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하게 산업자본 특혜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입니다. KT는 지난 3월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이 불발된 후에 계열 회사인 BC카드에 K뱅크 지분을 넘겨 K뱅크에 대한 우회 지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KT는 BC카드를 통해 K뱅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도 인터넷 전문은행법상의 대주주 자격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카카오뱅크에서도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를 통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뱅크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KT가 K뱅크 지분을 모두 BC카드에 넘길 경우에 K뱅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대주주 자격 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재벌 기업이나 재벌 총수 일가가 대주주 자격 규제를 받지 않고도 계열회사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대주주의 도덕성과 신뢰성, 건전성을 검증할 길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재벌 또는 재벌 총수가 규제망 밖에서 금융회사를 우위에 지배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지금의 과제입니다. 저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촛불혁명에 대한 기업과 민주주의의 DNA가 아직 남아있다면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해달라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던 20대 국회의 지난날을 성찰하고 반성을 하며 이번만큼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또다시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비에 숨어서 우회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했던 결정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주십시오. 금융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전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생당 최혜배 의원 모시겠습니다. 최혜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혹한 심정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대표인 미래통합당과 합세하여 특정 기업의 혜택을 주는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에서 재상정하고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 기업에게 은행의 대주주의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론을 번복하는 것을 은행의 대주주에게 대주주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 노골적인 KT 티켓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82인의 반대와 27인의 기권으로 지켜낸 금융에 대한 원칙을 훼손시키고 또 헌법과 국민이 보유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물론 지난 3월에 부결된 인터넷 전문은행법과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공정거래법상의 가장 악질적인 위반 행위인 담합에 대해서 오히려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을 거의 범죄 기업에게 맡기겠다라는 뜻이고 국민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은행을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KT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대주주 자격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가 담합이었기 때문에 이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도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번의 개정안은 정말로 더 노골적으로 KT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금융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간사로서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고 안 된다면 또 본회의에서 막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3월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듣고 그 반대 토론의 뜻을 같이 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님들이 지금 올라온 더 노골적인 KT 티켓법에 찬성을 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법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난 3월 5일 부결됐던 그 법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 체계와 잘 막아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입니다. 저희는 정말 참담합니다. 원 플러스 원 어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트에서나 통용될 법한 꼼수 팔기, 끼워 팔기, 헌법기관이 국회에서 원 플러스 원 재난지원금 지급에 인터넷 전문은행 끼워 넣기 식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특정 기업 KT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이고 혁신이고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3분, 최고위원, 심지어 당 대표까지 기권해서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켰던 인터넷 전문은행이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그나마 상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 180석이라는 국민의 권력을 거머쥐었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참담한 마음 다시금 이야기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이미 은행법, 금융법, 저축은행법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뛰어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혜는 국민의 희망입니다. 저희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국민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국회의원답게 펴겨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끼워넣기식의 이 안이 찬성이 된다면 너무나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당연히 부결이 되어야 하고 저희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부결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폐기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국민의 준엄한 국가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노조 박홍대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국 금융산업노동자 위원장 박홍대입니다.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부결된 KT 특혜법,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또다시 표지막 문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15만 금융노동자들, 거대 여야 양당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전합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조항을 위반한 KT를 위해서 담합금지를 포함한 다른 조항들은 모두 제외한 채 불공정거래 행위 및 수강개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없도록 KT 맞춤 법안을 또다시 거대여야가 통과시키려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호 출자 등 지배구조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합을 막도록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경제행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거대 여야 양당이 정치에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배적 권한을 남용하고 담합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기본적인 질서를 위반한 재벌 기업에 대주주 자격을 준 결과가 훗날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 책임은 두 정당이 아니라 오늘 표결의 날 국회의원 각자에게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댁에 계신 가족에게, 자녀분들에게 과연 이 법안의 정당성을 설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찬성하십시오. 그러나 이 법안을 설명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 지난번과 같이 기권 반대 투표 하셔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네, 저도 일지만 세 분 더 오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정은 청년대 사무실장.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개정은 왜 KBF를 위한 것인지 KT 특혜를 위한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의원들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결됐던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 하는 오늘 별로 여야 의원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부결됐던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이 집요함을, 이 정치적 의지를 다른 어떤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다루는 적이 있었던 되돌아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상업임대차 보호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위해서, 상업임대, 부양의무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벌들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그런 의지를 발휘하신 적이 있는지 20대 6대 그렇게 마무리하실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표결에 반대하셨던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내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찬성할 이유가 생기셨는지 반드시 해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도 충분히 해명을 구하셔야 되고 문제제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기억하고 대기업 재벌들을 위해서 어떤 의원들이 노력을 했는지 잘 알려하겠습니다. 그것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런 법안 처리로 20대 국회, 그렇지 않은 문제 많은 20대 국회 보류 남기지 않기만을 정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박상인 거실 정책위원장과 백주선 민변 인생경제위원장 차례로. 네, 인터넷 증권은행 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벌들에게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 만든 우회 법안이다라는 의심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 의심 제기에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인터넷 오히려 강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시민사회와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설득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전략적인 부짓이었는지 이번 그리고 지난번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인터넷 전문화의 국내법 개정 시도에서 의심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KT가 지난번 법안이 부결된 이후로 PC카드를 통해서 법안에 있는 특정을, 맹점을 이용해서 우회적인 출자와 지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담합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대주주들이 은행을 가질 수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보이면 저는 단지 KT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재벌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중에서 담합 위반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편취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체는 실효성이 없어서 법원에서 위법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맹점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악용해서 지금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향후에
살아남지 못할 때 삼성, SK와 같은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치밀한 계획된 자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반대하신 국회의원들께서도 지금 상황이 개정된 법안이 지난번 부결시켰을 때와 다름이 없거나 더 부결을 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부결을 시켰던 분들이 이번에 입장을 바꾼다면 저희는 그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의식해서 투표를 했고 총선이 끝나니 이제 국민들은 아무것도 없이 재벌들만 치고 투표하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이번에 당선됐든 낙선됐든 이 레코드를 저희가 철저히 기록해서 정치에 선거에 나올 때 이분들이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노력을 시민단체들은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존경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리를, 의무를 충실히 한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국회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과 야합한 일부 여야 지도부의 보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이 표로서 대표로 뽑아준 국회의원이 아님을 스스로 밝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새로운 은행을 도입을 해서 기존 은행의 어떤 부족한 부분, 은행 간의 경쟁을 잘 도모해서 결국 그 이익이 금융소비자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넷 전문은행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부분부터 은행이라면 반드시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임산부의 원칙을 깨뜨렸고, 나아가서 산업자본에게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의 34%까지 허용하는 파격적인 특혜를 주었습니다. 애초에 치료와 전혀 관계없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34%까지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융소비자와 국민의 편익에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공정거래법 상의 담합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서도 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요한 기업의 주요한 기본 원칙, 그리고 반드시 준수해야 될 공정거래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 은행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 또한 금융소비자의 편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과는 아는 것 없는 은행을 만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진했던 것은 지난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위원회를 중심하는 금융관료들이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한 평가나 반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법안을 만들고 특히나 KT에게 은행의 적격성을 갖도록 했는지 전혀 밝혀진 바도 없고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의심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 KT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KT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법안을 이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 정책도 바뀌지 않은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법안이 계속적으로 평화되고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아니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180석이나 밀어준 국민의 참뜻을 대단히 크게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저물고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에, 즉 21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첫 발부터 헛발질을 하고 국민의 기대와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이 법안이 반드시 부결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최소한의 금융 공공성, 경제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축인 금융 공공성에 대한 이 시민사회 그리고 모두의 호소였습니다. 제가 정부위에서 2년 출발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복기해 보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었는지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은 과연 무슨 마음으로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하게 KT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줬습니다.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과오를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스스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오늘 처리가 될지 다음에 5월 초에 또 열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본회의에서 정말 국회의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이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앉아있는 최소한의 어떤 도의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부결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죽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정말 부결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확신을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